자, 일반인이 사주 전문가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까지는 저는 최대한 전달해야 하고 내담자는 그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교육하는 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제 유튜브 영상에서 항시 중요시하는 부분은 역시 사주를 정확히 보는 시야와 방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결국 사주라는 학문의 존재 이유는 사주를 잘 해석해 내담자에게 생길 문제와 일들을 잘 맞추는 것이 사주라는 학문의 존재 이유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좀 엉터리로 사주를 보게 되면 그 피해는 가깝게 내담자에게는 가는 것이고요. 크게 봐서는 잘 짜여진 사주 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대중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한낱 미신으로 취급받게 된 상황이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사주를 보는 상담가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시야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택일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출산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이 이야기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 매우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해야 명리학이 조금 더 발전하고 대중들의 신뢰가 저는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출산택일은 말 그대로 태어날 아이의 사주를 가장 좋은 생년월일치를 뽑아서 제왕절개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자식에게 뭐든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태어난 자식이 평생 크게 넘어지지 않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엄마가 비록 좀 고생스럽지만 자식을 위해 날짜와 시간을 맞춰 수술을 진행하는 그 모습과 노력은 정말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식에게 완벽한 사주 혹은 완벽에 가까운 사주를 주기 위한 노력은 너무 아름답지만 현실은 좀 어떠할까요? 저는 출산택일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자, 공식적이란 말을 붙인 이유는 저의 상담 안내를 보시면 출산택일 항목은 없습니다. 자, 우선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출산택일을 전적으로 반대하거나 출산택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산택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나름 완벽한 사주 8글자를 뽑아주면 그 사람도 완벽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자, 물론 사주 명리학적으로 사주팔자 8글자를 약점 없이 최대한 뽑아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점이 없다는 것은 일간도 건강하고 용신도 만족하고 웬만한 운이 와도 크게 사주가 무너지지 않을 사주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주란 결국 한 인간의 부귀를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학문체계이므로 당연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주를 짠다면 그렇게 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사주 8글자를 완벽하게 구성하려고 해도 여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웬만한 운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 모든 운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운에서 한 번쯤 좀 무너질 수 있는 게 사주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사주 8글자는 고정된 명이고요. 자, 대운과 세운, 절운과 일진까지를 합하면 사주 8글자 옆에 항시 변화하는 운이라는 글자 8글자가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주 구조가 탄탄해도 인생에서 한 번쯤 명주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의 손을 떠나 만나는 배우자, 그리고 긴밀히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궁합적인 변수, 혹은 살아가는 지역의 영향으로 인생의 변수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을 사주로 100% 완벽히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왜 사주를 봐야 하냐 물어본다면 그래도 사주라는 이 논리체계를 통해 내담자에게 최대한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사주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주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약간 명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어린 학생의 부모와 최근에 상담을 했고요. 자녀 중 이 아이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의 사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상담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자, 상담 중 제가 약간 놀란 부분이 이 사주가 태기를 받은 사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저는 저희 유튜브 영상에 사용하는 모든 명조는 제가 직접 상담한 분들이며 많은 분들과 공부를 하며 지식을 공유하고자 명주나 보호자에게 철저하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써서 받은 태길사주가 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면 좋아할 부모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받은 사주의 한계를 좀 정확히 알고 아이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에 이렇게 영상에 좀 사용할 것을 동의를 구했고요.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디 이 아이에게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자, 다시 사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사주의 모양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실전에서 출생택이라는 게 상당히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가 애가 뱃속에서 다 크지도 않는데 날짜가 좋다고 바로 출산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이가 나올 수 있는 예정일 범위 내에서 의사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범위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연주라든지 월주 같은 것도 당연히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와 여기는 시주를 좀 잘 정해줘야 하는데 이 사주는 사주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초보자가 보더라도 저는 문제를 좀 금방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를 보고 어머니께 혹시 태기를 주신 분이 사주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뭐 특별히 사주에 대한 설명을 들은 건 없고 자 이렇게 태어나면 아이가 의사까지 할 수 있고 외모도 엄청 이쁠 거라고 해서 시간 맞춰서 낳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좀 더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 태기를 해준 사주상담가의 잘못된 부분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태기를 할 거면 사주를 이렇게 중화를 맞춘답시고 좀 아쉽게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날짜를 좀 하루만 바꿔도 사주의 모양이 훨씬 좀 좋아졌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에서 이 부분이 가장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내담자. 그러니까 즉 어머니께 이렇게 태기를 한 사주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 라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장명을 하더라도 왜 이렇게 장명을 했고 왜 이 이름이 좋은지 장명학적인 근거를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와 상담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상담 시간을 오래 가져가더라도 내담자의 사주 안에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사주 원리를 대입해 언제 어떻게 좋아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상담하는 심층 상담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주를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원리를 열심히 설명해도 100%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휴대폰이 작동하는 세세한 원리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새로운 아이폰이 출시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무엇이 더 좋아졌고 무엇이 개선됐는지 정보를 우리가 얻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납득하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일반인이 사주 전문가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까지는 저는 최대한 전달해야 하고 내담자는 그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도 마찬가지인데 내담자가 사주 원리를 100%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것은 이런 의미고 이렇게 한 이유로 어떤 때는 이렇게 될 거라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게 저는 훨씬 내담자가 자기 사주를 통해 본인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고 상담에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는 무조건 돈을 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성의한 상담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주에서 무조건은 없는 게 한 가지가 좋아지면 한 가지가 탈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줘야 하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저는 잘 설명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머니께 그저 아이가 이쁠 겁니다. 그리고 무사가 되는 사주입니다 라는 식의 성의 없는 설명은 저는 좀 납득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 태기를 한 분의 설명 부재는 좀 분명히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된 범위의 날짜 안에서 태기를 하더라도 물론 완벽한 사주란 없겠지만 나름 최선의 선택을 좀 해야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월지가 편인이 용신인데 용신도 용신이지만 이 사주천간의 관을 이렇게 얻어맞게 해놓는다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남자연 그리고 직장연 그리고 살아가면서 귀를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봤는지 사주를 좀 분석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월 기토의 사주입니다. 월지인이 용신인데 이 인을 중심으로 이 사주를 봐야 합니다. 자, 이는 정편을 가리지 않기에 길신으로 보는 시야로 보셔야 하는데 자, 이는 정관을 만나도 좋고요. 여기 편관을 만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를 만나도 좋습니다. 자, 근데 지지를 구조를 보시면 아쉬운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연지 편관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지를 보면은 여기가 딱 문제가 보이죠. 여기 일지 횟수가 이 사주 지지의 병입니다. 자, 이는 기본적으로 편관을 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렇게 재를 만나게 되면은요 여기 있는 이 편관이 살아나고 아무래도 이 재에서 이는 얻어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사주는 자세히 보시면 이게 해묘 반합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칠살이 국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대운방에서 금수나 이렇게 해자축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재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재가 살아나게 되면 당연히 편관도 살아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아무리 인을 쓰는 사주라도 패가 납니다. 자, 일지 배우자 궁이 용신을 치고 이렇게 편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항시 배우자나 편관, 즉 직업적인 부분에서 혹은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모양이 좀 돼버렸습니다. 자, 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천간에 병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쓸 수 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용신이 투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땐 항시 용신이 투출해도 될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걸 보기 전에 다른 문제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천간에 투출한 정관이 월지에서 투출한 정관이 아니더라도 사주 천간에 정관이 있다면 우선 우리는 이 정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천간에 떠있는 이 간목은 사주에서 가장 귀한 기운입니다. 용신에 관계없이 이 관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 근데 벌써 옆에 보시면은 이 경금과 신금, 식신과 상관이 이 관을 아주 그냥 공격을 하고 있게 만들어 놓은 모양이죠. 자, 그렇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상관경관 위야백단이라는 말처럼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식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 말이나 행동인데, 정관은 보통 규칙이나 규범입니다. 그렇다는 건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법을 어기는 사람, 이렇다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자, 식상은 여자에게 보통 자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정관은 남편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는 건 자식 때문에 남편을 보낼 수도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남자연이 좀 없는 사주가 돼버렸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렇게 일지에 있는 배우자궁 자체가 병이 되는 사주인데, 사주천간에도 떠있는 이 관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추후에 결혼이 어렵거나 결혼을 해도 남편과 연이 제대로 있을지가 참으로 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식신과 상관이 관을 박살내도 운이 절묘하게 받쳐주면 이 상관 경관의 좋은 부분이 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좋은 부분이라는 건 아무래도 상관이 관을 치는 모양 같은 게 우리가 좀 파격적이거나 아이디어 하나는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그렇게도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운이 좋지 않게 갈 때는 상관 경관의 안 좋은 모습이 삶에서 발현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천간에 이렇게 상관 경관이 된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대운과 세운이 상당히 절묘하게 맞아서요, 나름 꽤 유명한 작곡가로 활동을 좀 했고요. 돈을 좀 버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그 운이 끝나자 항시 직업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송사로 고생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즉 상관경관이라고 하더라도 운에서 받쳐주면 그 특징을 살려서 나름 자리를 잡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원국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평생 안고 갈 문제이길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간의 모양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 친구의 사주에서 월지 용신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의 모양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화가 뜨게 되면은 그나마 여기 있는 식신이나 상관을 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이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인도 다치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8세가 되게 되면 병신대운이 되는 건데, 이 병화 용신이 떠서 식신과 합을 하기 때문에 합거에서 이 병화 용신이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용신이 잡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용신은 쉽게 말해서 내가 쓰는 무기입니다. 자, 18세 대운에서 운에서 이렇게 병화가 떠서 용신 대운인데, 이 친구의 식신에 의해서 인이 잡혔다라는 거는, 인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학문이나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식신이 잡았으니 우리가 식신은 보통 내가 좀 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같은 거로도 좀 비유할 수 있는데, 내가 즉 편하고자 학문을 내려놨다고도 할 수 있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건 이 상관이 관이 계속 얻어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18세 대운에서 아무래도 본인의 공부나 진로적인 자리를 잡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나마 원래 이 운을 대입하지 않고 이 사주만 놓고 봤을 때는 천간에 있는 경신금이 지금 지지에 어디에도 지금 뿌리가 없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일 수 있는데, 병신대운이 들게 되면 이 지지가 신유술로 오르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경신금에 뿌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천간에 되는 병이 되는 글자가 더 깊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이 나가 떨어지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이 학생이 한참 자리를 잡아야 할 때 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재를 깔고 있어 나름 침착하고 편인을 쓰기 때문에 나름 머리가 좋고 생각이 깊을 수가 있으나, 이 상관이 병이 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병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한참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때 사실 좀 운이 어렵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옆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태기를 했으면 좀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되었을까요? 자,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학생이 태어난 일을 하루만 전으로 돌리면은 사주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주처럼 되는데 기왕 해줄 거면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이 학생이 태어난 사주 주변 일주일 이내에서 가장 괜찮다고 보이는 케이스 중 한 개를 좀 가져온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사주인데요. 자, 사주를 좀 분석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월 무토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월지가 역시 인입니다. 자, 월지도 인이고 천간에도 지금 이렇게 인이 용신이 된 사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사주의 모양이 훨씬 좀 좋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하루 전으로만 가도 월지가 정인인데요. 인 옆에 지금 이렇게 이 편관이 정관으로 바뀐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을 지켜주는 비견이 옆에 있는 술토가 있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이 이렇게 인호술 반합을 지금 짜고 있어서 인목 편관이 들어오더라도 대패가 나지 않을 겁니다. 자, 천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앞에 케이스와 다르게 천간에는 지금 이 정관이 편관으로 지금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천간의 모양을 보시면 월지에서 토출한 이 용신이 인이 지금 현재 편관의 문제를 살인상생의 문제로 해소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옆에를 보게 되면 이 상관이 있어서 이 편관을 상관대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내가 가진 재주로 난제를 해치울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공부한 부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게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일간의 뿌리도 굉장히 왕하고요. 상관의 뿌리도 있고요. 그리고 천간에 있는 이 간목의 뿌리도 이렇게 지지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짜있으면 웬만한 운에서 좀 대패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문제가 되었던 병신대운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록 지금 여기 있는 신금이 있어 이 병화 용신을 하나 잡는 건 아쉬운 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정화라도 없었으면 천간에 있는 편관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 정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진 않았습니다. 자, 물론 이 병신대운 중에 세운에서 만약에 임수가 떠서 이 임수가 잡히게 되면은요 이 살만 덩그러니 남기 때문에 패가 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앞의 사주와 비교하시면 정말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의 모양을 보면 5월 무토 사주로 이렇게 화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주가 좀 매우 더워 보이기 때문에 수기운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면은 우선 이 사주는 조우라는 게 우리가 조우라는 건 기후를 고르는 거죠. 조우가 필요 없는 사주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오행의 기운의 중화를 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기운 같은 게 하나 좀 있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건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시야를 잘 가져가셔야 할 게 사주에 있는 모든 오행 기운이 빠지지 않고 기계적인 중화가 맞추어진다고 해서 좋은 사주나 귀한 사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사주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스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있는 일간인 명주가 닫히는 것, 그리고 용신인 기운이 닫히거나 합거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용신을 보좌하는 기운이 닫히는 것들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런 시야로 보게 되면 이 사주는 월지 용신이 인인데요. 인이 현재 이렇게 재를 만나지 않은 게 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간을 보더라도 이렇게 인이 투출했는데 이렇게 위험한 기운인 편관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개수 같은 게 하나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주 천간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개수가 뜨게 되면 이렇게 지금 용신인 인이 극을 받게 되면서 이 사주 천간에 있는 이 편관이 수기운으로 인해 살아나겠죠. 자, 근데 옆에 있는 상관까지 이 금생수 수생목으로 편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일간인 명주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명주가 이 개수, 재로 인한 문제를 버틸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주는 지금 사주 내에 재가 없어 오히려 사주가 청하고 깔끔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절대 사주 오행이 뭐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다 들어있다고 해서 좋은 사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사주 보는 이치를 무시한 기계적인 중화를 맞춘다는 시야로 사주를 보기 때문에 사주 상담이 엉터리가 되는 거고요. 방금 같은 좀 아쉬운 태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사주 내에 재가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 있습니다. 자, 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제사주가 성향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현실성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이 왕한 사주가 되게 되면 사람이 좀 식상을 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일 수가 있고요. 상관이 또 이렇게 편관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은 내 말이나 행동이고 편관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윗사람이나 규범 같은 거기 때문에 보통 법이나 윗사람 같은 걸 우습게 보는 독불장군 스타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이렇게 재가 병이 될 수가 있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나 시어머니 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으나 그렇다고 본인의 자리나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사주의 기계적인 중화를 맞춘다는 게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뽑은 이 사주가 훨씬 더 앞에서 말한 의사가 될 수 있는 모양과 저는 좀 더 가깝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편관인 칠살은 직업적으로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죽음 혹은 죽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편관을 내가 배운 상관, 재주로 혹은 내가 공부한 걸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저는 의료계통과 더 가깝다고 보고요. 실제 의사분들 사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편관을 잘 사용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도 뭐 이쁠 수 있다 한 부분도 나름 설득력이 있는데 지지의 관이 이렇게 좀 닫히지가 않은 모습, 그리고 편인을 이렇게 가진 여자분들이 좀 묘하게 매력이 있고요. 상관이 저렇게 유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참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사주 어딘가에 재가 하나 있었다면 좀 더 요목조목 이뻐질 수 있는데 재가 들어가는 순간 사주 모양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외모 때문에 고생길을 자처하는 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주도 분명히 운에서 한 번쯤은 무너지고 사주가 뭔가 하나 좋아지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반대급부, 재가 없어 생기는 문제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의 명조만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의 좀 아쉬운 태길된 사주를 정말 상담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케이스를 더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이 정도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핵심을 이해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추후에 더욱더 이 부분을 좀 연구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계적인 중화론으로 사주를 보는 시야 때문에 사주 상담 후에 투자를 실패한다든지 잘못된 상담의 부작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사주 상담의 피해는 내담자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철저히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그 대가는 지금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상담을 하는 분에게도 저는 정말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교쌤은 항시 여러분과 제대로 된 사주를 보는 시야를 공부하길 원합니다. 자,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사교쌤의 클래스 강의가 오픈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강의 소개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